2025년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이제 기출분석 영상 시작을 해볼 건데요. 여러분 오늘 이제 또 새 학교는 장평중, 숭인중, 휘경여중 이렇게 새 학교에 대한 포인트 유형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총평은 뭐냐면 또 안 어려웠어요. 근데 얘들아 우리가 중학교 1학년은 1학기가 자율학기고 2학기가 자율학기고 학교마다 달라서 시험 범위도 좀 중구난방이긴 했습니다. 장평중 같은 경우는 1학년 1학기에 정비례, 반비례 파트가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되어 있었고 휘경여중 같은 경우에는 문자화식, 1차 방정식의 활용 이 부분이 또 시험 범위였기 때문에 좀 공통된 문항들만 가지고 선별을 해보려고 하다가 1학년 1학기 때는 우리가 기출분석 영상을 찍진 않았어요. 그래서 휘경여중에서도 이제 같이 볼만한 문항들 같이 데리고 와서 볼 것이고 지금 이제 장평중 거는 미리 일단 작성을 해보긴 했습니다. 보실게요, 여러분. 자, 장평중 시험 문제였는데 정비례, 반비례 파트였고 지금 반비례 그래프가 y는 마이너스 x분의 8이라고 주어졌고 요 부분이 b, 마이너스 1을 지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내가 지난다라고 하면 무조건 아이들한테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우린 자연스럽게 b, 마이너스 1을 요 식에다가 대입하고서 작성을 해봐야겠다. 자, 그럼 사실은 x좌표와 y좌표를 곱하면 마이너스 8이 나와야 돼요 라는 것쯤은 우리가 많이 훈련을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b의 값을 4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 그럼 b는 4였구나. 그럼 이제 a를 구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a는 y는 ax였어. 근데 y는 ax가 4, 마이너스 1을 지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우리 지난다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 대입한다고. 그래서 4,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는 4a라고 하는 식이 나오면서 a라고 하는 너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습니다. 그래서 a 자리에 집어넣으세요. 마이너스 2분의 1, b 자리에다가 4를 집어넣게 되면 문제에서 요구한 a 빼기 b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9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거였어요. 자, 포인트는 뭐냐면 반비례, 정비례, 그래프, 식은 이미 다 나와 있으니까 사실 어려운 부분은 없었으나 우리가 지나는 점 혹은 그래프 위에 있는 점들은 무조건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대입했을 때 등식이 성립되는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의 흐름을 갖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모두 동일한 파트였는데 1학년 2학기도 마찬가지로 도형 파트가 있어요. 평면도형, 입체도형. 그래서 평면도형, 입체도형에서 외워야 되는 공식들이 있었지요. 뭐 대각선의 총개수, 한 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 뭐 다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 뭐 다각형의 외곽의 크기의 합 외워야 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전날에도 중학교 1학년 친구들한테 외웠어? 라고 공식 확인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아이들 마무리 짓고 보내기는 했는데 2번, 3번, 4번이 다 공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요소들이어서 한번 데리고 와봤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N각형에서 다각형이니까 N각형이라고 해볼게요. N각형에서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N 빼기 3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랑 손잡고 있는 애들은 빼주는 거야. 내 자신이랑 나랑 손잡고 있는 애들 몇 개? 3개. 그럼 봐봐. 20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수는 당황할 필요 없이 17이었구나 라고 적어놓고 문제를 풀었어야 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파트는 뭐였냐면 15각형의 대각선의 총개수를 물어보는 거였다. 그러면 두 번째 공식이 외워야 되는 두 번째 공식이 뭐냐면 대각선의 총개수였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냐? N각형이었고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가 너였는데 2로 나눠줘야 했어요. 근데 2로 나눠주는 포인트는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해보면 얘들아 우리가 예시를 한번 그려볼게. 사각형이 있었다? 그럼 난 여기다 대각선을 그었지. 근데 여기서도 여기를 대각선을 그었단 말이야. 그럼 이 대각선이 중복된 거니까 한 세트인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한 세트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b라고 하는 값의 식은 2분의 15각형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12라고 하는 형태. 약분할 거 약분하시고 90. b는 90이었구나. 그래서 문제에서 A와 B를 더해줘 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되냐면 107개가 됩니다.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공식을 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었어야 했고
수학은 사실 암기라고 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선생님은 동의하는 바예요. 왜냐면 공식 암기가 되어 있어야지만 활용을 할 수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안 외웠다면 좀 지금부터는 좀 외워두고 가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럼 3번도 똑같아요. 정시부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가 얘들아 정 어쩌고저쩌고 이거 정다각형이잖아. 그치? 그러면 정다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 그러니까 N각형에서 이렇게 좀 데려와 볼까? 세 번째 공식이 있어요. 세 번째 공식은 뭐냐면 N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을 외워야 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삼각형을 몇 개 만들 수 있냐라는 게 포인트야. 요거 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 개수거든요.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생긴 육각형이 있습니다. 그럼 육각형에서 한 꼭지점에서 그었어. 그럼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이 몇 개 나와? 4개 나온다고. 왜? 나는 삼각형의 일부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웃하는 2개의 점을 빼준다. 이렇게 공식을 외워두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각의 크기의 합은 이거였는데요. 정시부각형의 한 내각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나는 180 곱하기 13에다가 15각형이니까 15로 나눠주면 된다. 이렇게 하나 구할 수가 있고. 자, 한 외곽의 크기 네 번째 공식 나오네요. 다각형에서 외곽의 크기의 합은 항상 360도입니다. 외워놔야 돼. 그지? 그럼 나도 마찬가지야. 정 15각형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한 외곽의 크기가 B라고 했을 때 어떤 식을 사용하냐면 360을 15로 나누면 게임 끝나요. 그렇죠? 그래서 A와 B를 각각 대입하여서 뺄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포인트. 요거는 모든 아이들이 많이 연습을 했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 부분을 이렇게 연결. 그럼 어떻게 할까? 요 삼각형에서 여기를 A각, 여기를 B각이라고 잡아보겠습니다. 그럼 얘들아, 지금 이렇게 완성된 삼각형에서 너는 한 외곽으로서 A 더하기 B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 A 더하기 B는 또 마찬가지로 요 삼각형에서 외곽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가 있어요. 너가 70도란 얘기예요. 70. 아, 너랑 너 더한 게 70도였구나. 그럼 얘들아 이제 여기도 공식을 안 외우면 이 문제 못 풀어요. 얘가 지금 꼭지점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란 말이지. 이게 뭐야? 육각형이야. 그럼 육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은 어떻게 구한다? 180 곱하기 6 빼기 2로 구한다. 그지? 그럼 얘가 누구랑? 115도, 155도, 85도, 100도, 100도, X 그리고 70도를 다 더하면 얘가 나와요. 그럼 X 구하는 거는 방정식으로 문제 풀 수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장평중 포인트 문항 풀이였어요. 어려운 게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 공식을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었고 사실은 우리 학원의 모든 친구들은 고득점을 많이 맞기는 했습니다. 자, 두 번째 학교 숭인중학교로 한번 가볼게요. 칠판 한번 지웠다 가죠. 자, 숭인중 이제 문제 한번 적어보았고요. 2문제 정도 가지고 와봤습니다. 많이 연습했던 부분인데 장평중에도 출제가 됐었고 그래서 숭인중 걸로 이제 포인트 유형으로 가지고 와봤어요. 어떤 문항이었냐면 AB라고 하는 선분을 점 M이 중점이고 AM이라고 하는 선분의 중점을 점 N이라고 하였을 때 네모칸에 알맞은 말들을 써보시오. 이런 문항이었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우리가 일단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여기 길이를 A라고 잡아보자. AN의 길이를 A라고 MN의 길이도 A라고 잡아둘 거예요. 그럼 M의 길이가 2A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 너도 2A가 되겠지. 그지? 그럼 이제 이때 AM이라고 하는 것의 길이는 2A라고 내가 구해놨고요. NB라고 하는 것의 길이는 3A라고 잡아놓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요 네모 안에 들어가야 되는 말은 3분의 2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쯤은 유추할 수 있겠죠. 자, 그럼 MN의 길이가 A라고 나와 있으니까 우리 여기 안에 들어갈 길이는 A랑 2A가 같아져야 되기 때문에 2라는 것을 알 수 있겠더라. 자, 그러면 두 번째 상황 가볼게요. A, B의 길이가 16이었으면 좋겠어요. A부터 B까지의 길이가 16이었으면 좋겠습니다. B, N의 길이가 궁금해요. 그럼 나는 A, B의 길이가 지금 저 위에 문제풀이 한 거에서 4A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 그게 16이었다 이 말이야. 그럼 A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더라? 4라는 걸 알 수 있더라. 그럼 A가 4가 되는 순간 BN의 길이는 B부터 N까지의 길이는 얼마라는 것을 알 수 있더라? 3A라는 것을 알 수 있더라. 그럼 3A의 값은 얼마예요? 12라는 것.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져온 문항은 서술형이었어요. 서술형. 근데 서술형이었는데 어떤 것을 요구했던 부분이었냐면 너희들 삼각형의 합동 조건 제대로 알고 있어? 라는 걸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어떤 문제였는지 한번 읽어볼게. 우리가 삼각형 DCE가 있었는데 삼각형 DCE는 어떤 상황이냐면 한 변의 길이가 모두 똑같은 정사각형을 하나로 그리고 옆에 있는 두 번째 정사각형을 하나로 그래서 각각의 노란색 변과 파란색 변을 두 변으로 하는 삼각형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이 X라고 하는 가게 크기가 궁금해요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럼 얘들아 이 문항은 어떻게 체크를 할 수가 있냐면 얘들아 노란색 변의 길이 그리고 파란색 변의 길이 그지? 그리고 하얀색 변 이렇게 되어 있는 삼각형 하나 집중을 해보실 건데 여기서 우리가 뭘 판단을 할 수가 있냐? 여기가 90도였다? 마찬가지로 옆에도 정사각형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가 90도일 거야. 그럼 나는 어떤 것을 요구할 수가 있냐면 여기 각을 별표각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얘들아 나는 노란색 변, 파란색 변, 그리고 90도 플러스 별표각. 마찬가지로 반대쪽에 노란색 변, 파란색 변, 90도 플러스 별표각. 이 두 개의 삼각형이 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더라? SAS 합동이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더라. 그럼 이게 SAS 합동이 된 순간 여기 각을 동그라미 각, 여기 각을 X각이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너도 동그라미 각, 너도 X각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다.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겠죠? 그럼 얘들아 둘 중에 하나의 삼각형만 집중해보면 동그라미각, X각, 별표각, 그리고 90도를 더한 것이 180도라는 것을 유도할 수 있어요. 그럼 나는요, 동그라미각, X각, 별표각을 더한 게 90도였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 최종적으로 내가 구해야 하는 것은 X라고 하는 각이었기 때문에 얘들아, 나는 여기를 세모각, 여기를 하트각이라고 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어디에다가 또 집중을 해보냐면 이 전체 삼각형 한번 집중해 보세요. 이 전체 삼각형. 이 전체 삼각형에서 선생님이 내각의 크기의 합이라는 식을 써볼 건데 동그라미가 왔고요. 별표각 왔고요. X각 보이고요. 하트각 왔고요. 세모각이 왔는데 그들의 합이 180도입니다. 그죠? 근데 나는 지금 요거 3개 더한 게 90도인 걸 확인했잖아. 그래서 세모 더하기 하트각이 90도였음을 판단할 수 있게 되는데 이때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X라고 하는 각이었어요. 얘들아 그럼 지금 선생님이 빨강색으로 색칠하고 있는 삼각형에서 보면은 세모각, 하트각을 90도라고 두었으니까 X각은 자연스럽게 몇 도라는 것을 알 수 있더라? 90도라는 것을 알 수 있더라. 요렇게요. 이게 숭인중 풀이였습니다. 숭인중. 뭐 어렵지 않았어요. 많이 연습했고 내가 삼각형의 합동조건까지 제대로 공부했던 친구들은 어렵지 않게 모두 풀 수 있었던 문항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라스트로 휘경여중 갈 건데 휘경여중은 선생님이 방정식으로 가져왔어요. 1차 방정식. 자, 첫 번째 문항 가보실게요. 어떤 문항이었냐면 명운의 샐러드 가게에서는 닭가슴살 샐러드의 정가를 원가의 35% 이익을 붙여서 정하였습니다. 이 샐러드의 정가에서 1,200원을 할인해서 판매했더니 한 개를 판매할 때 3,000원의 이익이 생겼다네요. 그래서 샐러드의 원가가 궁금해. 그럼 원가가 궁금하니까 원가를 X로 세팅하고 식을 세울 수 있어요. 근데 그 원가에 무슨 짓을 했냐면 35%의 이익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정가를 정한 거야, 얘들아. 그럼 35%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135% 금액을 집어넣었어요 라는 거예요. X기호 원래 생략하는 건데 선생님 그냥 풀어서 씁니다. 근데 정가를 정했다가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1,200원을 할인해서 판매했다? 그럼 정가랑 판매가가 달랐던 거야. 그럼 판매가는 정가 100분의 135X에서 1,200원을 할인해서 팔았어요. 이게 판매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에서 어떻게 방정식을 세우라고 했냐면 3,000원의 이익이 생기게 방정식을 세워줘 라는 얘기야. 얘들아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판매된 금액에서 원가, 원래 금액을 빼는 게 이익인 거야. 고로 방정식을 세운다고 한다면 135x 마이너스 1200에 원가 x를 뺐더니 얼마의 이익이 생겼냐? 3,000원의 이익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요 말이라고. 그래서
간단하게 약분할 거 약분하시고 얘는 5, 20, 5, 20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양변을 20을 곱해놓고 계산하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선생님 계산 생략합니다. 그래서 원가 얼마 나오냐면 원가가 12,000원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야 되는 건 뭐냐면 원가 정하고 정가 정했을 때 정가가 오리지널 금액이 아니라 판매가까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었고 이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방정식은 판매가에서 원가를 빼서 문제 푸는 것이다.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중학교 2학년 올라가서도 나올 거고요. 중학교 3학년 올라가서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원가 정가 문제는 반드시 미지수를 세팅해놓고 문제 풀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었고요.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방정식 활용 문제 포인트로 설명하고 그리고 나서 중학교 1학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항이었고요. 어떻게 갈 거냐면 필기 노트를 놓고 온 채연이가 집에서 학교까지 다녀오는데 얘들아 집에서 학교까지 다녀올 거래. 도식화해서 문제 푸는 게 좀 익숙해졌으면 좋겠는데 갈 때는 시속 2km로 걸었고 그리고 올 때는 똑같은 길을 시속 3km로 달려왔어요. 갈 때 걸린 시간이 올 때 걸린 시간보다 15분이 더 걸렸어요. 갈 때가 더 느리니까 더 많이 걸리겠죠. 그죠? 그랬을 때 총 이동한 거리가 궁금합니다. 그럼 총 이동한 거리가 궁금하기 때문에 집부터 학교까지의 거리를 Xkm라고 둘 거고 둘의 시간 차이가 15분이 걸린다라는 것으로 방정식을 세울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갈 때 걸린 시간과 올 때 걸린 시간에 대한 식이기 때문에 통대기 그려주세요. 거리와 속력과 시간이요. 그럼 얘들아 갈 때 걸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2분의 x가 될 거야. 자, 올 때 걸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3분의 x인데 그들을 빼는 게 차이가 되겠죠. 갈 때 걸린 시간이 더 긴 거예요. 느리니까. 근데 얘가 15분이 걸린대.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얘들아 단위가 모두 통일돼야 하는 게 포인트거든. 나는 시간에 대한 시속을 가지고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15라고 쓰면은 이 문제는 이제 틀린 거예요. 자,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 15분을 시간으로 바꾸어서 60분의 15시간 다시 말해서 4분의 1시간으로 맞춰놓고 문제 푸셔야 된다. 요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분모에 뭐? 최소 공배수를 곱해서 분모 최소 공배수 12인 거 보이죠? 그죠? 그래서 6x-4x는 3이 될 거고 2x는 3이 되겠습니다. x는 2분의 3이에요. 신나서 2분의 3 클릭하면 안 되죠. 왜요? 총 걸은 거리. 왔다 갔다 한 거리가 궁금해요 라고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물어봤어. 뭐라고 얘기했냐면 총 이동한 거리를 물어봤어. 그래서 이걸 2분의 3이라고 쓰면 다 틀렸어. 그래서 3km라고 문제 마지막까지 최종적으로 물어본 것이 무엇이었는지 체크하고 문제 풀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중학교 1학년 것까지 기출 분석 마무리해 보았는데요. 얘들아 시험이 끝났다고 그 과정을 다 까먹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 그치? 내가 그 시험을 풀이했을 때, 시험을 운영했을 때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보완이 됐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을 좀 스스로 복귀하면서 생각하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말고사 마무리하고도 기말고사 때도 또 마찬가지로 기출 분석 마무리할 거고요. 여러분 이번 기말 때는 또 모두 좋은 성적 거뒀으면 좋겠습니다.